저 김은지가 아니에요. 제 본명은 정다은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인이 되던 해 원장이 말해줬어요. 제 친어머니 이름이 정혜숙이라고. 은지는 손목의 점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해숙은 이불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아. 정말 미안하다. 34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요양원의 3층 복도 끝 병실입니다.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침대 옆 탁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국어사전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제목도 희미했지만 정혜숙에겐 그 어떤 책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전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했고 페이지 곳곳엔 연필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정혜숙은 올해 66살입니다. 반신마비로 오른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왼손만으로도 사전을 넘기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아침마다 한 단어씩 골라 밑줄을 긋는 게 해숙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오늘은 의지라는 단어 차례였습니다. 의지,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의 힘. 해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선은 또렷했습니다. 사전 속에는 이미 수백 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희망, 인내, 후회, 그리움, 미안, 용서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해숙은 밑줄 그은 단어들을 다시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전직 국어교사였습니다. 32년 동안 교단에 섰고 아이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칠판 가득 예쁜 글씨로 문장을 적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해숙을 좋아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수업했고 틀린 답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질문하러 찾아왔고 해숙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의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해숙은 그 눈빛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말입니다. 34년 전 해숙은 미혼모였습니다. 당시엔 학교에서 그런 교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혼모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학교가 뭐 하는 거야? 교장실에서 호출을 받았을 때 해숙은 이미 모든 걸 예감했습니다. 선생님, 학부모들이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학교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교장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해숙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펜을 쥔 손에 피멍이 들도록 힘을 주었지만 눈물만큼은 참았습니다. 교무실을 나설 때 동료 교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숙은 그날 이후 교단에 다시 서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름 뒤 해숙은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담요에 싼 아이의 손목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점을 보며 혹시 나중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품었습니다. 시설 직원에게 아이를 건네는 순간 해숙은 아이의 작은 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설 직원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가정 만나면 연락드릴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시는 못 볼 거야라는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올 때 해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친척집에 얹혀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휘어졌지만 견뎠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라디오에서 슬픈 노래가 흘렀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해숙의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우세요?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 해숙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간병인이 식사를 도와주고 오전엔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해숙의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해숙은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후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옛날 노래가 나올 때면 해숙은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수 이름도 노래 제목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해숙은 다른 환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꾸 과거가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녀는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해숙은 짧게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3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다른 환자 가족들이 면회 오는 모습을 보면 해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보호시설에 맡긴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은 영영 헤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고 이젠 꿈에서조차 모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길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여성을 보면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국어 사전을 덮으며 해숙은 오늘의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지. 해숙은 지금까지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사전을 펼치는 일은 해숙에게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뎠다는 증거였습니다. 해숙은 사전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그 아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비밀처럼 34년 동안 해숙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복도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요양원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새 간병인이 배정됐어요. 인사드리세요. 원장 뒤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은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입술 모양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원장이 나가고 은지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첫날부터 세심했습니다. 해숙의 식사를 도울 때도 서두르지 않았고 물을 따를 때도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해숙은 숟가락을 받아들며 은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손길이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았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지는 라디오를 켜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라디오 들으세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탁자 위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는데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34년 전 비 오던 날 버스 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해숙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채널 바꿀까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래가 계속 흘렀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해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빗속 버스 창문, 담요에 쌓인 아이, 시설 문 앞에서 돌아서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는 물컵을 건네려다 멈췄습니다. 해숙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조용히 물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때 해숙이 눈을 떴습니다. 은지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물 드세요. 은지가 팔을 뻗는 순간 해숙은 은지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갈색인 점이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점 왜 이렇게 익숙하지? 34년 전 담요 속 아이의 손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점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았을 때 본 그 점이었습니다. 해숙은 물컵을 받으며 은지의 손목을 다시 봤습니다. 위치도 같았습니다.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은지는 해숙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컵을 건네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물을 마시며 은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매, 입술선, 그리고 손목의 점까지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연이야. 세상에 손목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34년 전 그 아이가 지금 34살이면 나이도 비슷해. 해숙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인들의 교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밤샘 근무가 아니었기에 퇴근했습니다. 해숙은 어둠 속에서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었습니다. 같은 노래가 또 흘렀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34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시설 문 앞, 담요 속 아이, 그리고 작은 손목의 점.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맞니?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국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운명이었습니다. 운명,
사람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길. 해숙은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밑줄을 긋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은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해숙의 가슴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은지는 해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해숙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은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해숙은 그 손길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해숙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해숙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내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4년 동안 묻어뒀던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지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 작은 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은지는 묵묵히 해숙 곁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세면을 도왔고 식사를 챙겼고 재활치료에도 동행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길은 세심했습니다. 해숙의 이불을 덮어줄 때도 물을 따를 때도 라디오 채널을 맞출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처럼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은지를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습관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봤습니다. 은지는 물컵을 들 때 항상 두 손으로 받쳤고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해숙에게 말을 걸 때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런 모습이 해숙에겐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어느새 해숙은 은지가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은지가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지 씨, 해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지는 손을 멈추고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르신. 뭐가 필요하세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생이 많아요.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해숙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은지 씨, 고향은 어디예요? 은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어요.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라셨어요? 은지는 시트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시설이에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랐어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컸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지냈죠.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부모님은?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시설 기록에도 자세한 건 없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보호 위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인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호 위탁? 34년 전 해숙이 시설 직원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은지는 다시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성인 되던 해에 스스로 지었죠. 김은지, 은은할 은혜 지혜지.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 혹시 정다은이었을까? 해숙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시트를 다 정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계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자녀도요? 은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해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또 뵐게요. 편히 주무세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문을 나서려는데 해숙이 불렀습니다. 은지 씨. 은지는 돌아봤습니다. 해숙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고마워요. 잘 돌봐줘서.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은지가 나가고 해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국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 해숙은 연필을 들었지만 밑줄을 긋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34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해숙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요양원을 나선 은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해숙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옛날에 자녀가 있었다.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성인이 되던 해 시설 원장이 건네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이름 정혜숙. 은지는 그 이름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 미안하다. 은지는 그 이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간혹 전화번호부를 뒤적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은지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배정된 환자의 이름이 정혜숙이었습니다. 처음엔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해숙을 돌보면서 은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숙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그리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손목의 점을 만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내 어머니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야. 세상에 정혜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은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은지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해숙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물컵을 준비하며 해숙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은지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해숙은 물컵을 받으며 또다시 은지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 작은 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34년 전 기억 속 그 점과 똑같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성실하게 해숙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지는 해숙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세면을 도울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은지는 해숙의 얼굴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해숙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숙이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은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교사셨어요?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국어 사전을 매일 보시길래요. 선생님 같으신 느낌이 들어서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국어 교사였어요. 32년 했죠.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셨어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안해서 그래. 뭐가 미안하신데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해숙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물컵을 정리하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 그날 이후 해숙은 은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은지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은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지는 밤마다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친어머니 이름 정혜숙. 그 한 줄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환자 명단에서 정혜숙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66세. 34년 전 은지를 낳았다면 당시 32세였을 것입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 퇴근 후 은지는 시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34년 전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요청했습니다. 사서는 지하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필름들이 선반에 빼곡했습니다. 은지는 34년 전 신문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지의 눈이 피로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미혼모 교사 사직 압박. 은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국어 교사 정모 씨가 미혼모 신분이 알려지며 학교 측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교장은 학교 명예를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 정 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학교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해숙이 예전에 무심코 말했던 학교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은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 씨는 출산 후 아이를 보호시설에 위탁했으며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은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모 씨, 정혜숙, 국어교사, 32세, 아이를 보호시설에 위탁.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4년 동안 얼굴도 모르던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매일 세면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말을 걸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학교 이름과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은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걷는데 은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을 꺼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지내야 하나? 은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원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은 정혜숙이야. 보호 위탁으로 들어왔어.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봐야겠어.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34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시설에 맡겼는지, 나를 찾으려 했는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지. 은지는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해숙의 병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해숙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34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았어요. 미혼모 교사 정혜숙 씨에 대한 기사요. 해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손목의 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은지가 아니에요. 제 본명은 정다은이에요. 시설 원장이 말해줬어요. 제 친어머니 이름이 정혜숙이라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해숙은 이불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아, 정말 미안하다. 은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4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해숙의 흐느낌과 은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이불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4년 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이 딸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34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고.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시설에 맡긴다고 믿었어. 좋은 가정 만나면 연락 준다고 했어.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3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해숙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찾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일자리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해숙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에요. 저는 달랐어요. 저는 매일 궁금했어요. 내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시설에 두고 갔을까? 나를 미워하는 걸까?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해숙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이불 속에서 떨었어요. 밥도 모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나눠 먹어야 했죠. 해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게 자랐다는 사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 혼자 살았어요. 간병인이라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명절도 혼자 보냈어요.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갔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해숙은 얼굴을 들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엔 미혼모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어.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친척들도 외면했어. 그래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딸이었잖아요. 왜 저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해숙은 손을 뻗었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은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왜 34년 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사랑했으면 찾아야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반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제발.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다은아, 가지마. 가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은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 씨, 괜찮아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4년 동안 궁금했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해숙은 이불을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아, 미안하다. 해숙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4년 전 그날처럼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은 탁자 위 국어 사전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의 단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작위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후회, 이미 한 일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뉘우침. 해숙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밑줄을 긋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렀습니다. 34년 전 그날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해숙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은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34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은이는 다시 올까? 아니면 영영 떠나버릴까? 해숙은 두려웠습니다. 34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잃을까봐.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은지의 분노를, 은지의 상처를. 그것은 모두 해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은아 돌아와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요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하루 종일 문만 바라봤습니다. 교대 간병인이 들어와 식사를 도왔지만 해숙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드셔야죠.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은지는 집에서 이틀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은지는 오래된 보육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4년 전 자신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시설은 이미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인근 교회에 당시 사회복지사가 봉사자로 남아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은지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34년 전 아동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사회복지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설에 있었어요. 정다은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은이? 그 작은 다은이가?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손목에 점 있던 아이. 그때 내가 얼마나 작았는지.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은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은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은지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기록이라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설은 없어졌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수첩이 있어.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정다은. 은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정다은. 생년월일 1991년 3월 12일. 보호자 정혜숙. 입소 사유.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보호 위탁이라고 적혀 있어. 은지는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할머니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혼모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했어. 하나는 보호 위탁, 나중에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거. 다른 하나는 입양동에 완전히 손을 놓는 거.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보호 위탁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행정상 문제가 있었어.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유기로 적었던 거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나중에 찾으러 와도 연락이 안 됐을 거야. 기록이 엉망이었거든.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여기 봐. 정 선생, 재위탁 희망. 1992년 5월 기록이야.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 선생이 왔어. 아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다고. 하지만 행정 기록이 6.15 돼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 담당자가 바뀌면서 연락도 끊겼고.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 내 어머니는 진심으로 너를 찾고 있었어. 은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찾았구나. 버린 게 아니었구나. 34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라도 만났잖아. 은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잠시 후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기록 복사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기다려봐. 할머니는 교회 사무실로 가서 수첩 페이지를 복사해 왔습니다. 은지는 복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어머니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은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은지는 복사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세상이 우리를 갈라놨던 거야. 은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잡고 걷는 모녀도 있었고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도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그들을 갈라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복사본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정 선생, 재위탁 희망. 그 한 줄이 은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은지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해숙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은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해숙은 은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다은아 은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세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다은, 보호위탁, 정선생, 재위탁 희망, 1992년 5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이게 남아 있었구나. 은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복지사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뒤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갔었어. 너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 6.15 처리됐다고. 담당자도 바뀌고 연락도 끊겼어.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행정 실수였다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고. 해숙은 복사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끈질기게 찾았어야 했는데.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해숙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정말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와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이 우리를 갈라놨다는 걸. 해숙은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4년 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복도에서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해숙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해숙은 탁자 위 국어 사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전 좀 가져다 줄래? 은지는 사전을 건넸습니다. 해숙은 사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화해였습니다. 화해, 서로 싸우거나 반목하던 사이를 풀어좋게 만들. 해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딱 맞는 단어네. 은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한 단어씩 밑줄 그으시는 거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방법이었어. 이 사전이 나를 지탱해줬지. 해숙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해숙의 손을 잡고 함께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렷한 선이 화해 아래 그어졌습니다. 해숙은 은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구나. 은지도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해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34년 전 그날을 매일 후회했어. 너를 안고 시설 문 앞에 섰을 때 뒤돌아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 계속 뒤를 돌아봤어. 내리고 싶었어. 다시 뛰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무서웠거든.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야. 용기가 없었던 거. 은지는 해숙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였어. 너를 지켰어야 했어. 은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해숙은 은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몸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먼저 일어나 해숙을 안았습니다. 34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해숙은 은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정말 따뜻해. 은지는 해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34년 전 그 슬픈 노래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장가였습니다. 해숙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서 하루도 떠난 적이 없어. 매일 생각했어.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어머니를 매일 생각했어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별들 보이니? 은지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해숙은 말했습니다. 밤마다 저 별들을 보며 빌었어. 내 딸이 건강하게 자라길, 행복하게 살길.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별을 보며 빌었어요.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길. 해숙은 은지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34년 동안 잊지 못했어. 내가 마지막으로 내 품에 안겼을 때 본 이 점. 은지는 손목을 봤습니다. 저는 이 점이 싫었어요. 표시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좋아요. 어머니와 저를 연결해 준 점이니까. 해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은아, 앞으로 함께 있어줄 수 있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은지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해숙은 학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은지를 그리워한 세월을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울고 웃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해숙은 국어 사전을 다시 펼쳤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지는 해숙의 어깨에 기대 함께 읽었습니다. 화해, 서로 싸우거나 반목하던 사이를 풀어좋게 만들. 해숙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좋게 만들자. 은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매일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였습니다. 해숙의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34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은지는 구청에 행정기록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복지사가 보관했던 기록과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당시 행정 실수가 있었네요. 유기에서 보호 위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한 달 뒤 정정 승인이 났습니다. 유기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보호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구청에서 받은 정정 서류를 해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기록이 바뀌었어요. 해숙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정말 고마워. 은지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도요. 신문사에도 연락했습니다. 34년 전 잘못된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사과하며 정정 기사를 실었습니다. 34년 만에 밝혀진 진실, 미혼모 교사는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 기사는 작았지만 해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해숙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널 딸이라 부를 수 있겠구나.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해숙은 휠체어를 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구나. 두 사람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반신마비가 악화됐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해숙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숙은 은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나는 행복해. 너를 만났으니까. 어느 날 저녁 해숙은 은지를 불렀습니다. 다은아, 편지 하나 써줄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받아 적었습니다. 엄마가 내게 남긴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었어요. 이제 제 이름은 정다은이에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면 도망치지 않을게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썼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딸이라 불러줘서.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해야지. 언젠가는 떠날 거니까. 며칠 뒤 해숙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병실에서였습니다. 은지는 해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딸을 만났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다는 듯이.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복지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영정 앞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해숙이 불러준 그 편지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내게 남긴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었어요. 이제 제 이름은 정다은이에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면 도망치지 않을게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은지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원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지는 말했습니다. 노년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세월이 앗아간 관계를 기록과 마음으로 되돌리는 일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은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계세요. 가족과 헤어진 분, 오해로 멀어진 분, 후회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도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원장은 자료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처럼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34년 만에 만났지만 화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몇 달 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찾아주고 가족을 연결해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50년 만에 동생을 만났고 한 할아버지는 오해했던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은지는 해숙의 국어 사전을 간직했습니다. 사전을 펼칠 때마다 해숙의 밑줄이 보였습니다. 의지, 그리움, 후회, 화해. 은지는 마지막 빈 페이지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해숙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요양원 복도 끝에 섰습니다. 해숙이 있었던 병실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버티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34년 전 그 슬픈 노래가 아니라
밝은 멜로디였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들어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노래가 해숙과 은지를 연결해줬으니까. 복도에서 한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 오늘도 수고하네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의 잘못은 사람보다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꿰매는 실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은지는 다음 환자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따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은지의 그림자가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해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원히.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